사건을 겪어서 당신의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것을 우리가 사과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다. 안녕하세요. 하나 언니입니다. 오늘 약간 좀 구도를 한번 새롭게 잡아봤어요. 제가 그랬잖아. 이것저것 해보고 있다고. 이것도 약간 그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더 좋으면 이쪽을 좀 써볼까 하고. 그 삼각대 좀 전에 쓰던 것보다 약간 높이 좀 올려봤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편집을 하면서 봐야겠어요. 이게 더 나은지. 제가 또 새로 그 인종차별 관련 여러 시리즈들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인종차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오늘은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정석적으로, 야매로 말고 정석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건 지지난주에 일어난 아주 따끈따끈한 일이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인종차별 영상을 찍어야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그 계기가 된 사건이었는데, 그 지지난주에 제가 영상 업로드가 살짝 늦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 가족 모임 있어서 영상 이렇게 업로드 좀 늦었다고 사과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토마스 부모님이랑 또 토마스 누나, 저한테는 시누이죠. 다 같이 와서 그 로테르담 1박 2일 주말 여행 같은 걸 했었어요. 그 가족 모임으로. 근데 토마스 부모님이랑 누나랑 둘 다 그 박물관 미술관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테르담에 있는 데포 미술관에 다녀왔어요. 이게 영어로는 데폿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네덜란드어로는 데포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외관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데포박물관은 그 가이드 투어가 있어요. 뭐 대부분의 박물관, 미술관들은 다 투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아주 당연하게도 그 네덜란드 투어와 그 영어 투어가 있거든요. 그 프랑스어가 있었던가? 있었던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덜란드에서 하는 프랑스어 투어가 관심 있으실까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프랑스어를 전 프랑스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더치 수준은 대략 16개월 영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그 네덜란드 투어를 가봤자 잘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영어 투어를 들으러 가고, 다른 식구들은 그 네덜란드어 투어를 듣고, 그럼 이거 투어 끝나고 만나자 하고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 투어를 하기 전에 이게 다 같이 모이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이게 대략 30분 정도의 투어인데, 이 투어를 하면서 이렇게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가이드가 해주는 이 대포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뭐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특별히 뭐 미술에 관련된 뭐 정확한 설명 이런 걸 해주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대포박물관이라는 박물관 특성상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 있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 작품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대포 자체가 이 이름이랑 이 외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미술관이나 전시품들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순행고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밖에 전시된 거 말고도 이렇게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걸 보러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좀 첨부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약간 금고같이 생긴 데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금고 왠지 들어가면 안 되는 데 같은데 들어가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토마스가 얘기해줬는데, 네덜란드어 그룹도 제가 들어갔던 데랑 딴 데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마스는 제가 겪었던 일을 아예 몰랐던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래서 다시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가이드 역량에 따라서 이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시간마다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혹시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들어갔던 곳은 그 도자기랑 포세린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도자기랑 포세린들이 있는 곳을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 들으면 그렇구나 하면서 이러고 듣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아주 어이가 터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도자기를, 특히나 유럽에 전승된 도자기 기술은 거의 다 중국에서 넘어온 것들이에요. 이렇게 아마 후기에 가서는 또 일본에서도 넘어오긴 했었지만, 아무튼 이런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은 중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뛰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정말 엄청 비쌌어요. 왜냐면 이게 거기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또 중국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이건 자기네들이 고유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얘네들이 가지고 싶어, 이게 사치품이잖아요, 도자기는. 그래서 얘네들이 비싸게 돈을 내도 지불을 하겠군,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 세계사 좀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저는 그렇지, 그때는 힘들었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이드가 했던 얘기를 제가 정확한 워딩으로 옮기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이드가 뭐라고 했냐면, 네덜란드가 포세린을 만들 기술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중국한테 아편을 준 거야. 아주 그레이트한 스토리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영어 워딩으로 그 사람이 한 말을 정리하면, so we didn't have the skill to make a porcelain, so we gave them opium. It is a great story, actually.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뭐 미친놈아? 이렇게 된 거예요. 머릿속에서 뭐 이 미친놈아? 진짜 육성으로 튀어나올 뻔했는데 이게 듣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웃긴 건 그 그룹에 나 말고도 아마 중국인 분이었을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그걸 모르겠어. 어쨌든 동아시아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말고 중국인으로 보이는 분도 계셨는데 순간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어요. 뭐지 이 말도 안 되는 건? 이러면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편으로 유럽이 중국으로 보낸 아편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편으로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너한테는 그레이트한 스토리야? 정신 나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저는 솔직히 나 하나만 거기 혼자 있었으면 진짜 당장 진짜 뒷목 잡으면서 이 사람한테 진짜 그 자리에서 따져서 사과를 받았을 텐데 거기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게 투어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한 10명, 15명 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진짜 이 사람이 가이드 하는 거 듣지도 않고 그냥 대충 끝냈어. 대충 끝내고 그냥 왜냐면 나는 끝나면 나는 예의 바른 사람이라서 가이드 잘 들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와 아니 박물관 투어 가이드 정도 되는 사람이 이걸 지금 농담이라고 하는 건가?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맞잖아요. 토마스랑 흩어졌었다고. 그래서 흩어진 나 끝나고 투어 끝나고 오고 토마스 다른 가족 식구들이랑 그 투어 끝나고 오고 다 같이 만나서 그 대포 미술관 그 꼭대기층에 있는 거기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거든요. 거기 되게 좋아요. 만약에 대포 가실 계획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꼭대기층에 있는 데 가서 커피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커피를 꼭 마시지 않더라도 밖에 그 테라스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로테르담 전경을 볼 수 있답니다. 제가 영상을 따로 또 첨부해드릴게요. 한번 가보세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 같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제 투어 이야기를 했어요. 투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들으시던 저희 시부모님들이 나보다 더 어이없어 하시면서 같이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냐면서 이거는 미술관에 정식으로 항의해야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참고로 우리 시부모님은 되게 포용력 넓으시고 이해심 많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어이없는 실수를 해도 그래 저 사람이 실수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되게 관대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누가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시는 분들마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디 그런 말을 하냐 이러면서 분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남의 실수도 웬만하면 다 관대하게 받아주시는 분들마저도 이거는 절대로 실수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실 정도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멘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부모님들마저도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하느냐며 이렇게 좀 되게 분노하시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또 합니다. 말했잖아요. 참지 않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해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네덜란드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식적으로 항의를 할 수 있고 이런 공식적인 항의를 할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토마스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저는 일단 내가 영어로 정리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거로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항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토마스가 이렇게 네덜란드어로 정리를 해서 그 공식적인 항의 메일을 보냈어요. 그 웹사이트에 보면 컨택트라고 해서 일하는 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메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일로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 잘하고 이런 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 영어로 응대할 만한 인력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영어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꼭 포함해야 되는 정보가 뭐냐면 내가 관람을 한 날짜 그리고 그 사는 일이 일어난 시간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런 미술관 갔다 오고 나서 티켓 버리거든요. 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를 그 사진을 찍어서 원래는 티켓을 이게 나오면서 버리잖아요. 근데 이날은 안 버린 거예요. 너희 자식들. 그러니까 항의용으로 이거를 찍어서 그 이메일에 첨부를 했어요. 내가 관람을 한 시간이랑 그다음에 내가 어떤 티켓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증거 자료로 첨부를 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들었던 투어 시간을 알아야 어떤 사람이 나를 투어를 해줬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이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내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한테 이런 말을 한 사람을 정확히 집어낼 수 있도록 그 시간,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주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면은 응대가 그렇게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건 토요일인데 그 우리가 이메일을 보낸 건 그 다음 날 그 월요일에 보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그 이메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항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항의 이메일을 월요일에 보내고 답시는 한 그 주 같은 주였어요. 금요일쯤에 받았어요. 뭐 유럽 놈들답게 일 처리는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답변을 첨부를 하자면 전 네덜란드어로 받아서 네덜란드어로 받았는데 그냥 영어로 번역한 거를 살짝 첨부를 해볼게요. 뭐라고 왔는지. 그래서 투어를 한 사람이 자기들은 누군지도 알겠고 이러한 불편한 경험을 하게 해드려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inconvenience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inconvenience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내가 겪은 일이 굉장히 부당한 일이고 당신은 그렇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겪어서 당신의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것을 우리가 사과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랑 비슷한 경험을 박물관, 미술관에서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챗GPT가 알아서 내가 나 이러한 걸로 항의 메일을 쓰고 싶어 그러면은 그 번역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상황이랑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걸 잘 정리만 하면 언제든지 공식적으로 항의 메일을 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내가 기분이 나빴다. 나는 기분이 나빴고 나는 이쪽에서 꼭 당신이라고 말하는 건 그냥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너가 아니고. 그래서 당신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시정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정도까지는 굉장히 공식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그날 가이드 해준 그 사람이 특히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다면 특히나 눈에 띄게 동아시아인인 사람이 그룹에 적어도 2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라면 그 사람은 정말 사회에 내놓으면 안 되는 쓰레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한 사람에게서 사과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근데 또 나는 그냥 그래 그 사람의 실수였겠거려니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그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악의를 품는 사람과 같은 도시에 살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 사람 분명히 나랑 같은 도시에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언니는 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부당함을 참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다고 느낀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그런 이야기를 당신은 부당하게 나를 대우했다라고 말할 배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한 걸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서 좀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지 않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엄청 대단한 이야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부당함을 찾아내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참지 않았다. 뭐 참지 않고 한마디 하고 왔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한 행동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꽤 뿌듯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만들지 않습니까?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응원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